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계문화유산 해남 대흥사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사는 동탄 신도시에서 해남 대흥사를 향해서 차를 끌고 출발하였습니다. 자, 도착하니까 어느덧 해는 밝았고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흥사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국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에 자리한 두륜산 안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대흥사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이상씩은 찾고 있는데요. 대흥사를 가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달린 후 그 후 국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국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외갓집에 가는 듯한 그러한 푸근함이 있는 길입니다. 특히 대흥사 입구에서 대흥사 경내까지 가는 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이번에는 차를 타고 움직였지만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에 찾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가도 매우 좋은 길입니다. 자, 이제 절이 진짜 시작되는 곳 일주문을 지나갑니다. 대흥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창건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26년에 정관존자가 창건했다는 설, 514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 신라말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될 때에 등재되었던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대흥사입니다. 대흥사는 두륜산에 둘러싸여 정말 아늑한 곳에 있습니다. 바깥에선 정말 이 안에 이런 평지가 분지가 있고 이렇게 큰 절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이라고 평했고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의 의발을 이곳에다가 보관하기도 했죠. 대흥사 1추문을 지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도밭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부도들을 보면 이 대흥사에 얼마나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산대사의 부도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부도의 탑신에 청어당이라고 주인공을 밝혀놓아 다 바로 서산대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초의선사의 부도도 있습니다. 대흥사의 13대 종사의 한 사람인 초의선사는 우리나라 다도를 주운시켜 다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스님입니다. 초의선사는 스님이지만 불교에 그치지 않고 유학, 도교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특히 근처에 유배와 있던 다산 정약용이나 아니면 추사 김정희 이러한 인물들과도 친분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부도밭을 지나면 계곡이 나옵니다. 이 계곡을 지나면 속세를 벗어나 부처의 세계, 불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듭니다. 이윽고 정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탈문이 등장합니다. 대개 저희들에게 있는 천왕문,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이 보이지 않고 해탈문이 있는데요. 이 해탈문 내부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상이 있는데요. 실천을 강조하는 보현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합니다. 보현동자는
부처님 오른쪽에 서시고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네요. 맞은편에는 문수동자가 있습니다. 문수동자는 문수보살이 좀 더 대중에게 친근하고자 동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부처님 왼쪽에 서 있고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해탈문을 지나서 경내에 서가지고 한 바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산 안에 푹 파묻혀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자, 이제 천불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불전은 보물 제 1807호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보니까 이제 앞에 보이듯이 천불전이 있고, 옆에 있는 이 정각들은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은데, 전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단아한 느낌이랄까? 자, 보니까 다폭의 양식이고 팔착 지붕이네요. 앞에는 이 단간지주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석축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천불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 대흥사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익살스러운 용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에 각각 모습이 다른 약간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장난기 가득한 용의 모습. 그리고 저는 요 꽃창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만들었을, 그러니까 일자, 격자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하나 꽃을 이렇게 새겨 넣은 모습이 너무나도 미학적이면서도 또한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이 천불전의 이 꽃창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용들, 용님들 또 너무 재미있고요. 천불전을 감싸고 있는 이 돌담, 높지 않은 이 돌담은 상당히 좀 정겨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오면 여기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그 느낌 또한 너무 좋아서 늘 사진으로 자주 찍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천불전을 둘러서 쭉 불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각들 주변에는 그림으로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당시 옛날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림책처럼 이 불경에 내와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대중들, 중생들을 일깨우고자 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선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었겠죠. 자, 천불에는 여러 전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1821년 풍계대사가 쓴 일본 표해록이란 책에 등장하는데요. 풍계대사의 지휘로 천불전의 봉화나 천불이 6년에 걸쳐 완성된 후에 몇 척의 배에다 싣고 바닷길을 통해 대흥사로 향하던 중에 이 배가 울산진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표류한 배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닿았는데 이제 배에 실린 천불을 보고 일본인들이 이를 봉안하기 위해 절을 만들려고 하자 불상들이 이 일본인들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는 조선의 해남 대둔사의 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본인들의 천불을 대둔사로 보내서 대둔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왔던 불상들, 이 불상들에는 밑바닥에 일자를 새겨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천불전에 나와가지고 옆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대웅전이 보입니다. 자, 앞에 대웅전이 보이고 있고요. 가는 길에 이제 오른쪽에는 연리지, 되게 대흥사에서 유명한 연리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면은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흥사는 상당히 좀 독특한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열리지 크게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뿌리가 아주 제대로 붙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던 말 이어서 좀 해보면요. 일직선상으로 되게 사찰의 가람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흥사는 이 경내에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좀 되게 좀 자유스럽고 자유분방한 그런 가람 배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해탈문에서 앞에 있었던 곳이 쭉 올라서 천불전이었다면은 이 왼쪽으로 계곡 넘어서 일직선상이 아니라 아예 반대축 선상으로 대웅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사 중이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겉에서만 좀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곡이 흐르는 이 물소리도 너무 좋고, 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절을 가르는 이 계곡을 금당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배치했다라고 하고요. 크게는 이제 북원과 남원 이렇게 두 구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북원 구역에 이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들이 있고요. 이 남원 구역에 아까 봤던 이제 천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따 가보겠지만 이제 남원의 오른편에 서산대사의 사우라고 할 수 있는 표충사가 있어요. 절인데 이제 표충사라고 하는 유교의 덕목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절 안에 표충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보전은 대웅사의 중심 법전으로 북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에 다포계 팔짝 건물입니다. 다포계라는 거, 팔짝 지붕이라는 것은 천불전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각 앞에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게 원교 이광사라는 분의 글씨라고 하는데 매우 뛰어난 명필로 꼽혀서 장성에 있는 백양사라든지 승주의 송광사에서 이 글씨체를 모각할 만큼 뛰어난 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계단석 밑에 이제 사자머리 한 쌍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구한말에 일본 석공이 조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상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석공이 조각한 것이 매우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찍어놓은 사진은 찾지 못해서 띄워드리지 못하는데 이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남쪽 나라다 보니까 뭐 야자수 비슷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우리나라 건물과 더불어서 약간 동남아 느낌의 나무들, 그래서 좀 이색적인 모습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웅보전이 공사 중이니까 앞쪽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옆에다가 이게 초를 밝히는 그런 초 받침대 같은 건데요. 이게 원래 대웅보전 바로 앞에 있었던 거 같거든요. 제 기억엔. 그런데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은 거다 보니까 옮겨서 지금 앞으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표충사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초의선사의 석상이 있네요. 전에 왔을 때는 제 기억이 없는 건지 봤던 기억이 없는데 보니까 초의선사가 맞겠죠. 네, 맞군요. 앞에 이렇게 다도 그릇까지 있는 거 보니까 초의선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다도, 그리고 다도의 대표적인 사찰인 대흥사에서 초의선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표충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켰던 승병장 서산대사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사당 그리고 표충, 충이란 말을 들으면 이게 약간 불교보다는 조금 서원, 사후와 비슷한 느낌인데 사찰 안에 이러한 사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표충사는 정조대왕이 직접 현판에 썼다라고 하니까 조금 속세를 벗어난 이제 스님에게 또 속세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현판까지 내려준다. 이거 사액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조금 좀 불교와 유교 좀 안 맞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재미가 있군요. 자, 먼저 조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전은 되게 높은 기단 위에 있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안에는 창건주 아도조사를 비롯해서 대흥사의 13대종사와 13대강사의 진영을 모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 건물이 이제 표충사 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산대사의 위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활동한 서산대사와 서산대사의 제자인 유정 그리고 처형의 진영이 이렇게 봉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세 분이 이렇게 잘 모셔져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표충 비각, 표충사를 이제 세우고 그거에 따른 이제 비각을 세워서 기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시리즈 첫 번째 대흥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찍고 편집하는 거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고 찍으러 갔을 때 촬영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잘 찍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만큼 차츰차츰 우리 세계문화유산 사찰이라든지 서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감상평 남겨드리기 위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